앞으로 미국 은행에서 비트코인 예치 및 담보대출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고 비트코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겠죠. 자, 뉴욕 멜론은행 가상자산 ETF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 가능성 이렇게 나왔죠. 일단 뉴욕 멜론은행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얘네들이 운영하는 자산 금액이 한 50조 달러 정도 됩니다. 뭐 JP모건처럼 큰 은행은 아니지만 얘네들은 조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애들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IT 버블, 2007년도 리먼 사태 다 살아남은 은행이 뉴욕 멜론 은행입니다. 전통이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오리지널 미국의 메이드 인 USA 은행이 뉴욕 멜론 은행이라는 거. 얘네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ETF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SEC가 승인을 해줬다 그래요. 김두현님, 제이미 다이먼 물음표? 그럴 수밖에 없죠. 자,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 ETF 상품을 커스터디 한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할 확률이 높을까? 물론 얘네도 나중엔 할 거예요. 나중엔 할 건데 누가 도맡을 가능성이 높을까? 연준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1등 은행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ETF 상품에 참여를 하고 있죠. 블랙록? 블랙록은 자산운용사고 은행들 중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은행, 웰스파고,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 중에 가장 가능성 높은 애들 JP모건. 그렇죠. JP모건이겠죠. 저는 JP모건이 커스터디 제일 빨리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번 요거는 이제 정확한 거 아닙니다. 음모론이에요.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신 분들은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에 무슨 얘기들을 한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에 무슨 얘기하죠? 지금 바이든 정부에 대한 그 스탠스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제이미 다이먼이. 기준금리 8% 갈 수도 있고 연착륙 하기 힘들 거고 연준 금리 50bp 내려도 의미 없고 굉장히 바이든 부정적이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재무장관에 누구 앉힌다 그래요? 제니 옐런 누님 자르고 제이미 다이먼 앉힌다 그러죠. 이미 공화당 쪽으로 붙었죠. 정확한 건 없죠. 음모론이니까. 그러면 그 JP모건의 수장 제이미 다이먼이 그러고 있어. 그럼 SEC에서 제이미 다이먼도 아마도 냈을 겁니다. 우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승인을 누구를 가장 먼저 시켜줬을까? JP모건을 해줄까? 아니면 뉴욕 멜론 은행을 해줄까? 우선순위에 밀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뉴욕 멜론 은행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자, 단점부터 한번 가볼까요? 장점이 더 많으니까. 자, 제가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하는 역할을 누가 대신할 거다? 글로벌 금융기관들. 기존에 있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다 쪼개서 지네들이 할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저는 코인베이스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10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레거시 금융권 얘네들이 다 암호화폐 거래소 하는 하는 일들을 다 가져갈 거다. 자, 업비트가 한강물을 파서도 그렇게까지 그 순이익이 나올 수가 없어. 몇십조, 수십조야, 수백조야 그냥 순이익이. 은행 입장에서 업비트 바라보면 무슨 생각 들까? 아, 저 말 같지도 않아.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 나와가지고 우리 은행 이자 2% 3% 준대 쟤네는 무슨 예치만 해도 4% 5% 줘? 2배 3배를 줘? 어라? 스테이블코인 박으니까 10%까지를 주네? 꼴보기 싫겠죠.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은 코인베이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하는 역할들. 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되죠. 이 코인 거래 누가 가져가요? 이미 지금 가져가고 있잖아. 증권사, 미래에셋 이런 애들 증권사가 가져가죠. 거기다가 조금 더 쪼개지면은 블랙록 같이 이런 자산 운용사들 ETF 상품으로 상품화 시켜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을 가져가는 거죠. 증권사 애들이 다 가져갈 겁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 볼게요. 그 해당 코인을 커스터디하고 이자도 주고 예치도 하고 보관할 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할까? 레거시 금융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뉴욕 멜론 은행들. 그레이스케일이 하는 것도 쪼개서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레이스케일 하는 것도 다 쪼개서 가져가죠. 그레이스케일 1순위지. 채굴 기업들 그것까지 다 가져가지.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가 하는 역할을 지금 누가 다 할 수 있냐면 증권사 플러스 은행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뉴욕 멜론 은행이 가상자산 ETF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 요거 가능하게 됐다는 건 뭔 뜻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들 앞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1년 2년 안에 당장 막 뭐 거래소가 무너지고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갈 겁니다.
시장에 영향을 안 주고 천천히 무슨 이유로 거래소들이 조금 힘들게끔 만들어진 다음에 트집과 명분을 잡아서 지네들이 가져갈 거예요. 작업화 하는데도 한 3, 4년 걸릴 겁니다. 빠르면 뭐 1, 2년 걸릴 수도 있고. 그 얘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기사가 제가 수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이제 시초입니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스탠바이 딱 됐다는 겁니다. 멜론은행이 딱 들어왔어. 커스터디를. 그럼 JP모건은 못할까? 모건 스탠리는, 골드만삭스는 무조건 들어오죠. 한 개 뚫렸다는 건 나머지 10개, 100개, 1000개 미국에 있는 금융권 애들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코인베이스, 뭐 크라켄, 뭐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자, 지금 블랙록 ETF, 피델리티 ETF, 비트코인 ETF 상품의 커스터디 뭐 11개 중에 거의 9개를 코인베이스가 하죠. 멜론은행, JP모건 얘네들이 들어왔어. 누구랑 같이 할까? 커스터디 서비스를 누구한테 맡길까? 저는 뭐 뻔하다고 보는데. 자, 그럼 장점 얘기해 드려 볼게요. 장점을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로 첨언을 하자면, 그때 이제 손바뀜이 될 때, 거래소에서 전통 이제 레거시 금융권 얘네들 손바뀜이 될 때 코인 시장의 하락이 온다면 우리는 그걸 또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자, 장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뭐가 있을까? 장점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집 앞에 있는 은행에다 예치해서 이자 받을 수 있어요. 건물주보다 나아요. 이게 이제 지겹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자, 뉴욕 멜론은행이 ETF 관련된 비트코인을 커스터디 해준대. 커스터디 해준다는 거는 은행에다가 냅두겠대. 지네들이 보관하겠대. 근데 볼게요. 멜론은행이 물론 보관을 하면서 수수료도 받고 이것저것 수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비트코인을 갖고 또 뭐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암호화폐 리스테이킹 알고 계시죠? 비트코인을 그 코인베이스의 뭐 C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갖고 또 대출받고 레버리지 일으키고, 그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실물 시장에서 그냥 그대로 본떠온 거예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 담보로 대출 받은 거 있죠, 우리? 주식 전환 담보 대출? 그거를 똑같이 본떠온 거야.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할까? 은행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 뉴욕 멜론 은행이 비트코인 100개를 갖고 있어. 그 100개를 갖고 그냥 은행에서 그냥 신주단지 모지지 갖다 놓을까? 아니면 그 비트코인 100개를 갖고 필요한 기관들, 개인들, 기업들한테 빌려줌으로써 예대 마진을 벌어갈까? 이자를 받아 먹을까?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이자를 받아 먹겠죠. 멜론은행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입하게 됐다는 건 뭔 뜻이냐면 앞으로 비트코인을 예치해서 이자 받고 담보대출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집 앞에 있는 뭐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가가지고 그냥 따박따박 이자 받고 건물주보다 낫다고.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뭐 보유세라든가 세금도 낼 건데 만드는데 거의 오래 걸립니다. 당장 뭐 1, 2년 안에 안 생깁니다. 건물주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래서 현실로 지금 오고 있는 거, 실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응용해서. 멜론은행이 비트코인 담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담보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뭐 예치도 하고 서비스를 출시했어. 그러면 옆에 있는 JP모건은 어떨까? 멜론은행이 3%의 이자를 준대. JP모건은. 야, 너네 3% 줘? 오케이. 우리 3.3. 근데 그 옆에 있는 모건 스탠리는 웃기고 있네. 우리 3.5. 대신 약관을 걸어. 몇 년 예치 아니면 뭐 얼마까지 한도. 야, 웃기지 마. 우리 지방은행이야. 미국의 그 지역은행이야. 우리는 5% 줄 거야. 은행들끼리 이자 경쟁이 붙겠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이자 경쟁이 붙어. 이자가 붙어. 그럼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은 뭐 시장의 공급량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뭐 반감기가 어떻고 여러 가지들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앞으로 미국에 있는 은행권들이 담보대출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들이 접목이 됐을 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뭐를 더 더해야 돼요? 여기다가 뭐를 더해야 된다? 시중에 있는 은행권들이 주는 이자를 더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비트코인의 가치, 가격은 이전보다 이후가 어떻다? 더 높게 측정할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보상이 붙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보상만큼 가격이 더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정부지를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이자만큼 환산해서 가격이 붙어야 될 거예요. 그것만 가능할까? 요렇게만 이자 놀이에만 쓰임새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나중에 기업 대 기업 좀 물류나 뭐 무역 거래에서도 쓰일 수 있을 거고. 먼 훗날이지만. 그리고 은행과 은행끼리 서로 자금을 주고받을 때 담보물로 쓰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상품이라던가 뭐 선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쌀 아니면 조금 거래하기 힘든 것들.
그 거래에서 중개자 역할 대신 또 담보로 갈 수도 있는 거. 쓰임새는 쓰기 나름이랑 다양하다는 겁니다. 쓰임새까지 여기다 붙었어. 이자 플러스 쓰임새.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저희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무조건 들어가는데, 저희 하우스 방송에서도 비트코인 팔아야 되나요, 코인이슈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해 3월 달에 비트코인 1억 원 찍었을 때 제가 멤버십 방송으로 지금 덜어내세요. 덜어내셔야 됩니다. 비중 줄이셔야 돼요. 매도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소름 돋게 4, 5, 6, 7, 8, 9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왜? 알트코인들은 덜어내는 거 맞아. 근데 비트는 앞으로 사용 쓰임 가치가 너무 많아. 내가 지금 비트코인 담았던 그 가격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50개는 팔고 50개는 갖고 있는 식으로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하우스분들은 뭐 비트코인을 어떻게 던질지 얼마나 팔지 걱정을 하지. 근데 남들은 없어서 걱정이지. 이게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남들은 없어서 걱정이야. 언제 사야 되지? 비싸서 못 사서. 근데 우리는 이제 갖고 있는데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 그 걱정이 행복한 고민이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뉴욕 멜론 은행이 ETF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한 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러나 장점이 더 많고 우리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더 치솟을 수밖에 없을 거다. 자, 한 가지 더 말씀 드려볼까요? 조금 길어지겠는데. 자, 비트코인을 담보대출하고 요런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늘어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네 어떻게 될까? 빚내서 지네 주식 보통 좀 팔아가면서 비트코인 산 애들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욕 뒤집어지게 먹었던 얘네들 버크셔 해서웨이 되는 거예요. 제2의 워렌 버핏 되는 겁니다. 응? 제가 말씀드렸잖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네 얼마 전에 일드 주식으로 얼마나 비트코인을 샀는지 일드 해가지고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때 새로운 거 발표된 거 아시죠? 그거 아니어도 앞으로 비트코인 담보로 빌려주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가져가는 매출을. 자, 한 가지 더 말씀 들어볼까요?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기존에는 그냥 채굴 기업들 비트코인 개수가 어떻고 뭐가 실적이 어떻고 거기만 반영이 돼. 근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제 매출까지 발생되면은 채굴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굴한 비트코인으로 매출까지 발생을 하네.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은 어떻게 된다? 밸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굳이 비트코인에 몰빵할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고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좋게 봐요. 채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코인베이스도 단기적으로는 괜찮고 지금 당장 무너지기는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 기사는 굉장히 앞으로 향후 3년, 5년짜리, 향후 몇 년짜리 기사다.